KBS 청주방송총국은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를 30일 앞두고 한 주 동안 올해 예정된 각종 선거와 주요 현안에 대한 충북도민의 여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여론조사를 직접 진행한 K스탯 리서치 하동균 상무 모시고 이번 조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다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난 1월 한 달 민심의 변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 이번 결과를 좀 들여다보면 연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어떤 당내 갈등이나 배우자 과거 이슈 등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반사이익을 통해서 어떤 그 후보 지지도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거나 사라졌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에서 부인 김혜경 그 부인의 설 연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지지도 상황이 좀 역전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어떤 이슈나 의혹에 따라서 지지도들은 매우 많이 좀 출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조사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가정한 대결도 진행이 됐습니다. 일반 적합도 여론조사와는 달리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이 좀 있을까요? 예, 우선 그 말 그대로 가상 대결입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단일화 상황을 가정해서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요. 단일화 결과를 바라보는 여론의 평가도 굉장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전제를 가지고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야권 단일화 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지지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되었을 때 조금 더 낮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윤석열 후보 단일화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조금 더 벌리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차이는 그 이념 성향으로 봤을 때 중도 계층을 보면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중도층에서 조금 그 약세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그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중도층에서 2배 이상 앞서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의 여러 가지 그 이재명 후보의 지도를 얻는 요인들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연관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른바 역선택 문제죠. 야권 단일화 가상 대결 조사에서 여권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야권 인물을 지지하는 것으로 답할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 과거 다른 선거조사에서 상대 지지층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후보에게 역선택을 하는 경우들은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조사는 이재명 후보는 고정으로 보기에서 계속 제시를 하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를 각각의 구도에 상정을 해서 물어본 구도이기 때문에 역선택에 해당하는 설문이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가상 대결 모두 야권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또 나타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그 보수 색채가 강한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중도층 표심을 안철수 후보보다 좀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나는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야권 단일화 가상 대결 조사를 보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다자 대결에서 얻은 이 지지도를 합산한 수치만큼의 지지도는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 두 후보 단순 지지도 합이 50%를 넘습니다만은 가상 대결에서는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각 구도에서 본인 지지 후보로 단일화되지 못할 경우에 그 해당 후보의 지지자들이 한 25%에서 30% 정도가 부동층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단일화를 할 경우에 타 후보의 지지층을 일부 얻는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범야권 지지층을 전체 모은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지지자들의 어떤 특성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조금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 또 예.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 표심은 어느 후보들로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보통 이런 경우는 크게 한 3가지 경우로 저희가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진보 성향, 같은 진보 성향으로 볼 수 있는 정의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어떻게 선회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땅치 않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부동층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소속 정당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인물 기준으로 또 이렇게 투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보니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았고요. 정의당 후보 지지와 또 부동층으로 이동하는 경우들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의당 후보가 기존 민주당 지지층을 흡수할 정도의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국민의힘 후보라도 지지하겠다라는 응답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각 정당 후보가 좀 확정된다면 정확한 민주당 지지층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라고 말한 비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선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도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예, 그 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선과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는 어렵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후보를 내지 않은 것 가지고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게 크게 어떤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방선거 얘기를 해보죠. 조사가 진행될수록 후보군도 늘어나면서 변수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현 시점의 여론조사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처럼 이렇게 대선 바로 앞에 두고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방선거 후보들까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일단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뭐 본인 의사 그리고 또 타천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별 후보의 경쟁력을 판단하거나 어떤 그 확인할 수 있는 시기나 과정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후보자들의 인지도가 경쟁력 또는 지지도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그런 결과가 이번에도 전현직 시장들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시장 같은 경우는 현역 프리미엄의 어떤 이런 결과로 좀 더 지지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K스트 리서치 하동균 상무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여론조사로 유권자의 현명한 투표권 행사에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